요번에 임신이 되는 해. 임신이 되는 해, 생기나 생문이 자손수에 있으면 임신을 하게 된다. 자손수나 시지궁이나 시간에 생문, 생기 또는 청룡이 있게 되면 잉태하게 되는 운이다. 생문, 생기, 청룡이 세궁이나 일간 또는 행년에 임해도 임신운이다. 감궁은, 일감궁은 신체상 생식기궁이니 역시 생문, 생기, 청룡이 임하면 임신 가능성이 높다. 또 손이 겸황하여도 아기를 갖기 쉽다. 생문, 생기, 청룡이 위치한 달에서 잉태하기 쉽다. 생문, 생기, 청룡이 있어도 태백성이 있거나 사문절명이 있으면 유산을 해요. 남명도 여명과 보는 법이 같으나 제의 청룡, 생문, 생기가 있어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기 쉽다. 신수를 보기에 앞서 원명을 먼저 관찰하라. 원명에 무자녀로 돼 있으면 이 방법은 소용이 없다. 임신 여자분인데 경진년의 임신 여부를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이에요. 근데 시지궁이 시지가 인시예요. 근데 행년이 시지궁에 갔네요. 그러면 행년이 시지궁에 가면 자손에 관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청룡이 있으니까 임신과 관계되는 일이 좀 나와 보여요. 그 다음에 시간도 자손이잖아요. 갑인개. 여기 육건궁에 시간개에 또 생문이 있어요. 근데 생문을 또 태음이 조금 도와줍니다. 또 시지궁에 청룡이 있고 세궁과 시간에 생문이 있으니 잉태가 되어서 다음 해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 우리나라 명리대가 중에 한 분으로 선생님이 계셨는데, 에서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직설적이고 고지고식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게 돌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거면 그래도 빨리 오는데 명리적으로는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판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왔는데 너 시집간 지 10년 안에 이혼하겠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 가보고서 10년 지나서 이제 이혼했어. 그때서 이제 찾아온다고? 그때 이미 선생님 돌아가셨거든. 선생님 며느리한테 아이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 맞췄는데 그 얘기하면 뭐해. 그래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굶어 돌아가셨다는 게 2, 3일 내리 굶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도 손님은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호라비로 살았거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봉양하는데 태도가 아주 불량했지 뭐. 음식도 대충 주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를 장태상 교수가 굶어 죽었어! 그러더라고. 자, 이번에는 여담은 빼고 결혼하는 해를 이제 보는 법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맞죠? 처녀 총각의 신수국에서 문서, 즉 부모가 겸황되면 결혼하여 살림을 차린다. 행년이 세궁에 임하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 경문, 이 경문은 경치경자 경문입니다. 경문이 동한 곳이나 일간 행년이 임해도 결혼 경사가 있을 수 있다. 동처나 삼진궁 이런 게 동처예요. 동처나 또는 배우자궁, 남자는 재수궁, 여자는 관기궁, 을경이 천반 집안에 있을 때도 결혼한다. 남자는 재수, 여자는 관기수의 일간이나 행년이 임하면 결혼입니다. 50토가 겸황하는 경우에도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세궁의 천반이 남자는 재, 여자는 관기가 되어도 결혼 성사하기 쉽다. 세궁, 일진궁이요. 세궁의 천반이 남자는 재, 여자는 관기가 되어도 결혼 성사하기 쉽다. 위의 여러 법칙 중에서 두세 가지가 겹치면 결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여기에 50토가 겸황하는 경우에도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확률적으로 50토가 겸황하는 해가 결혼을 제일 많이 해요. 확률 제일 높습니다.
자, 요번에는 68년생 남자예요. 68년생인데 여기 68년은 안 써 있죠? 68년생이 병자년을 본 거예요. 병자년. 중궁이 이죠. 부모가 겸황을 했어요. 부모가 겸황을 하면 왜 결혼을 하느냐? 그 왜 새들도 짝을 짓고 알을 낳을 때 둥지를 틀죠. 뭐 가수가 부른 노래에 둥지도 있습니다만 둥지로 틀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이게 맞아. 두 부부가 합하면 한 가족으로 둥지를 트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겸황이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궁에 을경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간이 있죠. 이곤궁에 일간이가 있어요. 임수. 일간이 있는 곳에 여기 경문도 있죠. 경문. 경치경자 경문. 경치경자 경문이 경사와 같아요. 잔치잔치 벌렸네. 경사. 문서가 겸황되었다. 행년이 세궁. 행년이 여기가 있네요. 팔간국. 여기에 있으면 행년이라는 건 사건 아니에요? 그 세궁. 세궁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나도 되고 배우자도 되는데 총각이면 아직 배우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행년이 거기 가면 배우자가 생기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가 겹쳤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부모 운도 있고 경문도 있고 행년이 세궁에도 가 있고 이러니까 양력 6월에 결혼을 하였다가 되죠. 양력 6월이라는 것은 이제 부의궁에 해당이 됩니다. 양력 6월은. 맞죠? 여기가 또 을경이잖아. 이 총각인데 여자 문제가 있는 달. 을경. 제가 얘기했죠. 을은 중국 서적에 을자가 처녀고 여자고 경자가 신랑이라고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가 맞는 견우직녀가 만난 것이 여기 구이궁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결혼 문제만 다루는 거라 요것만 써주는데 세궁에 세궁 천반에 뭐예요? 사죠. 뭐예요? 토의 입장에서는 손이죠. 손. 그죠? 여기 일간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시간하고 같이 여기서 또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결혼 전에 잉태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잉태될 수도 있고 애가 생기는 해죠. 근데 제 단골 중에 한 40년 넘은 단골이 있는데 양반이 4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지금 70대니까 젊을 때잖아. 그해 내가 김은신수를 보고 금년에 나면 아들을 낳겠다 했더니 그 여자가 그때 양력으로 3, 4월 정도에 보러 왔던 것 같아. 나가면서 속으로 그랬대. 오늘 애를 만들어도 금년에 낳기는 힘들겠다. 그리고 나갔대. 근데 그 해에 아들을 낳았어.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뱃속에 이미 있었던 거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를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야 한두 번 들어아는데 내 옆에 비서들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줘. 또 옆에 또 손님이 있으면 그 얘기해줘. 누굴 돈을 주고 광고를 부탁해도 안 할 텐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 결혼 문제는 요즘 하고 이번에 이제 상배하기 쉬운 해. 근데 그 상배라는 게 이제 배우자를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이혼하기 쉬운 해로 해도 되는데 이혼하기 쉬운 해를 안 하고 상배하기 쉬운 해를 넣느냐 하면 이혼이 이게 연도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이혼했다고 쳐요. 근데 사이가 이미 벌어져 가지고 한 1년 전쯤부터 각자 살림을 하고 있거나 말도 안 하거나 그러면 이게 때가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 호적에서 요거 지워지는 때를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꼬리 하잖아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이혼했어? 근데 같은 집에서 살아. 왜? 이 집이 나가서 방 얻을 돈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혼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애매거리해. 그래서 제가 이혼권 빼고 뭐 죽는 거야 숨 떨어지는 게 기준 아니에요. 작년부터 아팠든 뭐 재작년부터 아팠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상배 한 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배라는 것이 사실은 연도의 운만 갖고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원명에 상처를 할 만한 또는 남편이 죽을 만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고 나서 상배하는 연론에 맞아 떨어지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원명에서 배우자를 헤어지는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혼하는 해는 딱 찾기는 좀 어려워. 자, 여명자는 관이나 귀가 이제 남편이죠. 화금상전하면 부군에게 흉액이 있게 된다. 여기 상배하기 쉬운 해에 상배 외에 이혼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상배로 한 거. 그다음 손이 겸황하거나 중궁에서 관기를 극하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게 된다. 남명자는 재가 화금 교쟁되면 처에게 흉액이 발생한다. 형제수가 재를 극하해도 아내에게 해롭다. 세궁도 꼭 살펴봐야 한다. 원명의 부분이 길하면 위와 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요번에 36년생인데 여자분이에요. 정사년 운인데 이분은 행년에 부궁, 세궁에 들어가 있어. 이거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일간이 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있는 곳이 그 해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간이 관에 있으니까 관제도 물론 사건이 될 수가 있지만 남편 사건, 행년이 가정에 들어와 있으니까 두 개가 합치되죠. 가정 사건, 남편 사건. 서로 남편 문제인데 여기 7구가 상전이고 7구 상전. 이거 원래 전체가 이제 화금상전국이라고 보지만 일간이 관기에 닿아 있고 행년이 세궁에 있으니 이해의 사건은 배우자 일이다. 7구가 상전의 흉사가 된다. 77년에 과부가 됐는데 정사년 무신월 을묘일 갑신시에 남편이 죽었다. 무신월이라고 했죠? 무신월이면 여기서 남편이 죽은 건데 제가 그 1년 신수에 가장 나쁜 일이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절명이 있을 때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절명이 있는 달에 흉사가 일어나기 쉬워요. 물론 여기 등사도 흉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절명이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등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필 때 짝는 달이에요. 남자가 이제 바람 피다가 탈로 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보통 남편이 좀 수상쩍어서 이제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심부름 센터 시켜서 하는 경우를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도 요새 심부름 센터들이 법이 엄해가지고 그냥 대충 신용만 하지 잘 안 해. 근데 어찌됐거나 어떻게 해도 요 등사가 더 했을 때 바람 피는 남편 딱 잡을 수가 있어. 그거가 여자일 경우 자기 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남편 거도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어떤 남편이 이제 보러 왔어. 등사가 있는 달에 당신 이달에 조심해. 마누라한테 걸리면 죽어. 아니 뭐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나한테 왔으니까 고객을 위주로 봐줘야 되니까 더 있어. 자, 요번에 상배원도 역시 여자분인데 여자가 손위겸항을 했어요. 중국에서. 손위겸항을 하면 명리에서 상관이 왕성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관이 그냥 지압이 되죠. 수국 확 해버리죠. 더군다나 행년이 또 관해가 있네. 그러니까 이해의 남편에 관한 사건이 있다. 행년과 일간도 또 똑같네. 일간과 행년이 다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는 무조건 남편에 관한 사건이야. 남편에 관한 사건인데 중궁에서 손이 막 그거래. 자, 이 여자가 만약에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으면 두 남자 다 죽는 거야, 얘. 만약에 두 명이 있었으면 친남편도 죽고 애인도 죽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애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고 이 여자가요. 사진을 떡 보러가지고 신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당신 남편 괜찮어? 그랬더니 그런 게 나와요.
아니, 나오니까 물어보지 않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주사 맞아가지고 쇼크로 죽었대. 근데 이 여자가 그때 성남시 역수인 절반을 돌아다니면서 봤어. 다. 그러니까 남편 죽은 거 맞추고 나밖에 없나 보냐. 한 번은 이라고 내 친구가 있었는데, 여수린 놀러 갔더니, 이 마누라 사주를 떡 내주면서, 이 여자가 어때? 그래서, 남편 죽었구만 그랬더니, 이래. 아니, 나한테 먼저 보고 왔는데, 원래도 맞췄지만, 보고 간 사주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사주가 안 잊어먹죠. 넣자마자 바로 얘기했더니. 그러게, 아니야, 왔다 갔어, 나한테. 근데 주사 쇼크, 이 주사 쇼크로도 사람이 죽나 보죠. 제가 모르는 상식을 손님 만나면서 많이 배우는데, 탁선 힘은 둔가 그 뜻을 새기며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안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자